한 중년 여성이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수까지 뿌린 뒤 집 밖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여성의 뒤를 한 남성이 쫓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남성. 과연 이들 사이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이 남성이 뒤를 쫓던 저 여성 바로 남성의 엄마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50대 남성이고요. 이제 엄마는 맞죠.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이제 계모였던 겁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계모와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때 계모에게는 이 사연자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새로운 가족이 꾸려졌는데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의사가 이제 인지 기능은 저하가 됐지만 약만 잘 챙겨 드시면 큰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버지의 건강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아, 약만 잘 챙겨 드시면 문제 없는데. 네. 어. 그래서 아들이 뭔가 좀 찜찜하기도 하고 찜찜하죠. 해서 본가에 이제 바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 한번 찾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계모는 외출하고 없는데 아버지 약통을 보니까 한 달치 약이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아하. 자, 아버지가 약만 드시면 제대로 드시면은 이 증세가 계속 좀 안정된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가서 봤더니 약이 한 달째 드시질 않았더라, 약을. 자, 아픈 아버지는 약도 안 챙기고 부쩍 외출이 늘었다는 이 계모. 아, 불안합니다. 네,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남성은 본가에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모가 옆에 남성이 뻔히 있는데도 좀 되게 평소와는 다르게 더 예쁜 옷을 차려입고 좀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을 했는데요. 남성은 수상함을 느끼고 아내를 불러서 아버지를 부탁하고 이 여성의 계모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택시를 타고 40분을 가서요. 한 모텔촌에서 아이고야. 내렸다고 합니다. 남성은 계모가 들어간 모텔 앞에서 무려 4시간을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계모가 이 또래의 중년 남성과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딱 잡았습니다. 또 남성은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요.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우리 아버지하고 재혼한 이 계모. 아버지는 지금 치매 때문에 누워서 와병 중이신데 동갑내기 남성과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이 아들이 딱 봤다. 네,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좀 더 의심스럽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계모의 불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아이고. 아버지하고 재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연히 백화점을 갔는데 그 계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남자하고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누가 봐도 그냥 친구 이상은 아닌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딱 걸렸는데 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려고 갔더니 이미 이 계모가 선수를 쳐서 다 얘기를 해놔서 이 아버지는 단순한 친구 사이니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아들의 얘기를 안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때는 이복 여동생도 있고 뭐 이러다 한번 실수하고 말겠지 싶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딱 걸린 겁니다.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내가 이 영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아, 저번에는 그냥 딱 목격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믿질 않았는데 이번엔 아예 영상을 그때 경험치가 있어서 촬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계모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 또 좀 늦었습니다. 아들이 이 아들보다 먼저 계모가 집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요. 아마 아버지 전화를 뺏은 것 같아요. 전화도 아마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고 설상가상으로 자녀가 아픈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는 아무리 가도 아버지 만날 수도 없고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 결국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좀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아버지 잘 계시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다만 아들하고 연락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경찰이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 야, 계모가 아버지 눈을 가렸구나라고 단번에 알아챘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 집에 문만 열고 들어가면 갈 수 있는데 이걸 열어주질 않으니까 내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파트 1층에서 그냥 올려다 보면서 아버지 그림자 보고 아유, 잘 계시구나 했는데
자,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면서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작은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셨던 건데요. 깜짝 놀란 아들은 온갖 수소문을 했고요. 경찰까지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망 진단서에는 심장마비로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계모 측에서 이미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고 또 상주는 계모의 전 남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의 친가 조상들이 모셔진 선산이 따로 있었는데도요. 계모는 아버지의 시신을 마음대로 화장을 하고 나서 납골당에 안치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약간 뭐 영화로 치면 스릴러 느낌으로 지금 막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자,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도 모자라서 정작 친아들은 난데 내가 상주인데 장례식에도 못 갔어.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자 이 남성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유골함을 찾아갔어요. 거기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상주분이 아니시라서 유골을 한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상주가 돼 있냐? 내가 큰아들이고 내가 장남인데. 그랬더니 그 이름을 꺼내면서 그 사람이 상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의 전 남편 아들이죠. 양 변호사님 좀 무서워요, 약간. 그러게요. 저도 이게 되게 섬뜩해질 정도의 상황인데 어쨌든 저분은 어찌 소문을 해서 아버지가 모셔진 납골당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골함을 찾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납골당 측에서는 계약서상의 상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건네줄 수가 없다. 계약서상의 상주는 그 계모의 아들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글쎄요, 갑자기 경황이 없었고 슬퍼서 연락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황당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기왕에 이렇게 했으니까 유골함이라도 좀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또 그 배우자였던 자기 엄마 권한이니까 나 그런 자신을 모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럼 도대체 아버지 재산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건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또 얼버무리더랍니다. 이게 뭐가 여러 그렇게 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너무 이상해요. 아,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친아들한테 아버지 사망을 숨긴 이 계모, 유골함이라도 지금 돌려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 박 변호사님. 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재산적 부분, 이게 상속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이라도 뭐 보험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통장이 있다든지 망인의 아버지, 그러면 부동산이라든지 재산 상황 조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과연 이 아들 몰래 어떻게 빼돌렸는지 다르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얻어서 추궁을 해서 받기로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아버지 죽음도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좀 유골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좀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참 양 변호사님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것이 사인이 심장마비 그리고 장례 그리고 이 화장까지 일사천리로 말이죠. 알리지도 않았다는 부분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지는 사실 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유골함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제사에 대해서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들 중에서 남녀를 따지지 않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계모의 아들이 입양이 돼서 아버지의 친아들로 돼 있지 않는 한 저기에 관한 권리는 지금 사연자분에게 있는 거고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한 상속인이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라는 게 인정이 돼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혹시 이건 그냥 추측이다만 이 유골함에 대한 권리 같은 것들을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지만 듭니다. 예. 자, 교수님. 네, 저는 일단 오늘의 제보자가 너무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소외되셨거든요. 아버지도 그 계모의 말만 믿고 아들을 소외시켰고 이 계모라는 분은 뭐 아버지를 그야말로 뭐 가스라이팅 해오신 것 같고 죽음에 있어서도 좀 수상하리만큼 아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죠. 지금 양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대로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냥 뭐 이 정말 법적인 아들이 계약서상의 사람 그 상주보다 훨씬 우선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그걸 좀 꼼꼼히 알아보고
만나보셔서 유골함도 찾으시고 또 상속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시네요. 네, 김준희님 자식으로서 꼭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셨고요. 레이크 루이즈님 화장해버리고 자식한테 말도 안 하고 부검도 못하게 하려는 거 계획적인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습니다. 박희영님도 계모하고 계모아들 고소해야죠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